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좀 고민에 휩싸인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전략 관심주까지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일은 없고 맨 뭐 얻어 터질 일만 계속 네, 나오는데 그죠? 그렇죠. 중국의 부동산, 유가, 거기다가 중국 화웨이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죠? 네,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뭐 난리법석입니다. 일단 느닷없이 내놓고 생각보다 이자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뭐 이런 분위기네요. 네, 그렇죠. 네. 뭐 너무 잘 만들었다는 게 이제 좀 문제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규제를 상당 부분 지금 강화를 한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0나노, 14나노 이하의 이런 공정에 대해서는 좀 못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17나노.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D램을 그 뭐 세대 구분할 때 1Y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이후 버전은 좀 만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중국 화웨이가 그 예상을 깨고 7나노 공정에 AP를 탑재한 그러게요.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를 했죠. 메이트 60. 네, 메이트 60 프로. 메이트 60 프로.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화웨이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그 미국이 타겟팅을 한 어떻게 보면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규제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5G 관련된 스마트폰은 이제 출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 예측치를 뭐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극복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메이트 60 프로를 만들면서 전체 그 스마트폰 내에 들어가 있는 부품의 90%를 중국제로 국산화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뭐 AP 얘기가 뭐 가장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수입한 외국산 제품으로는 이번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SK 하이닉스 D램만 있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신형 AP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7나노 공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첨단 공정 중에 하나인데 7나노 공정을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시장에서는 이제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7나노 공정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의 TSMC, 그다음에 삼성전자 단 2개 회사만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7나노 공정은 건너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텔이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고 있는 CPU는 10나노입니다. 네. 그래서 대신 이제 7나노를 건너뛰고 뭐 3나노, 뭐 2나노에 바로 도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텔도 아직 그 과정을 못했었다라고 보면 네. 세계 세 번째의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7나노 공정을 하면서 뭐 ASML의 뭐 EUV 장비에 대한 그런 이제 사용 뭐 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심 섞인 이제 그런 뭐 눈초리도 있었는데 지금 뭐 보기에는 아마 그냥 그 EUV 공정이 아니라 이전 단계인 DUV 공정 몇 번 구웠다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정 자체가 TSMC가 과거에 7나노 공정을 DUV 공정으로 사용을 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이거를 만든 SMIC가 그거를 어떻게든 몰래 구해와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쨌든 미국과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발끈하고 나선 거죠. 네, 그렇죠. 이자들이 지금 도대체 우리가 규제를 하는데 네. SK 하이닉스 너네는 뭐 하는 거야? 왜 너네 제품이 들어가 있어? 이러고 네. 또 게다가 하나 중국 정부가 애플 폰도 쓰지 말라고 그랬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좀 영향을 좀 주가도 좀 1차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애플뿐만 아니라 뭐 애플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국내 부품사들도 지금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전쟁에서 좀 밀리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카드를 꺼낸 게 애플에 대한 카드를 꺼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스마트폰 이렇게 잘 만들고 있으니까 애플 거 뭐 굳이라는 또 이제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가 애플하고 테슬라는 중국 시장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19%가 중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애플이 전부 다 이제 중국에서만 생산을 하다가 최근에 베트남, 인도로 지금
그 공급처를 좀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영향 때문에 애플 관련돼서 뭐 하반기에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걸로. 뭐 지금 아이폰 이제 15가 지금 출시될, 그러니까 내일 밤이죠. 그렇죠. 내일 밤에 이제 아이폰 예. 15가 출시될 예정인데 일단 시장에서 일단 김 빠지는 그런 소리가 좀 한번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이제 그럼 중국 시장 내에서 애플이 얼마만큼 이제 선전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일단 정부기관에서 이거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특히 요즘에 국수주의화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민간 부분도 그 범위가 좀 확대될 가능성도 뭐 열어놓고 아마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뭐 아이폰 15가 잘 나간다라고 해도 중국 시장의 매출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국내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납품하고 있는 LG 이노텍, 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같이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뭐 주가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나 국내 반도체 업계 지금 말씀하신 뭐 애플 영향으로 네. 국내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계 전반적인 영향이 어떨까가 이제 우려이고 걱정인데요. 네, 그렇죠. 사실 반도체가 좀 될 만한 분위기에서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그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뚜당투 않게 지금 반도체 업체가 지금 유탄을 맞은 그런 이제 그러게요. 꼴이 네. 됐는데요. 일단 미국이 현재 대중국 기술 수출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계속 그 안에 구멍이 있느냐 아니면 뭐 규제가 좀 잘못됐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미국 의회나 미국 행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규제를 너무 느슨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중국 관련된 규제가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이루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레거시 제품인 이제 기존에 사용했었던 거의 모든 장비들에 대한 그다음에 소재에 대한 규제가 실시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국내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관련돼서 미국에 이제 크게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시안에 중국 시안에 낸드 공장이 있는데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시에 D램 공장이 있는데 네. 뭐 하이닉스의 D램의 한 절반 정도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공장에 지금 장비가 추가적으로 반입이 안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원래 올해 10월 가지고 사실 1년 유예해서 올해 1년 더 연장할 것 같은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 문제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우려스럽게 됐어요. 그렇죠? 네, 특히 뭐 요즘에 한미 간의 그 뭐 정상회담도 자주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상당히 좋아서 네. 유예한다 쪽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예상들을 했는데 만약 이원 사태가 불거지고 그러게요. 미국 의회가 다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예가 중단될 가능성도 아니면 뭐 장비가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그러면 국내 업체들이 중국의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네,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뭐 중국 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중국 내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 생산 공장에 집어넣기 위한 장비인데도 네. 장비가 못 들어가면 이제 신제품을 만들 수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일단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공정 과정이 계속 좀 바뀝니다. 뭐 한 세대의 공정이다라고 해도 뭐 계속 기술 발전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만약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장비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노후화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신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신제품은 생산은 안 되고 국영 제품에 대해서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재고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신형 제품이 아니라 구형 레거시 제품에 대한 이제 그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 만약 그 구형 제품만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결론 생산하지 말라는 얘기와 비슷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뭐 상당 부분 뭐 실적에 대해서 타격을 입는 게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중국 공장을 뭐 현지 업체에 팔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것도 뭐 난감 그렇죠. 쉽지 않다고 하고요. 미국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게다가 공정 자체가 지금 네. 첨단 공정이기 때문에 그걸 또 팔 수도 없는
그러니까 만약 판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규제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규제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어쩌면 뜯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 전반적인 그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포함이 전까지는 대체로 그래도 좀 재고도 줄고 네, 좀 분위기가 업황도 바닥을 돌아서 나오는 분위기였었는데 그렇죠? 예.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굴기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갑자기 이제 소무장 업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국산화를 많이 했었던 그렇죠. 전력이 있거든요. 예. 중국도 이와 비슷한 그 분위기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뭐 지금 중국 정부에서 55조 원 정도를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이런 뭐 서방 국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더 당겨질 수 있다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우려 섞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국내 업체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관련된 부분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이게 레거시 제품이고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HBM3나 그다음에 DDR5 관련된 그런 건 아니죠. 네, 예. 그쪽 분야에 대한 네. 뭐 매출은 계속 좀 호전이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실적 네. 측면에서 보면 일단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에 대한 전략은 하반기를 내다보면 여전히 유효합니까? 긍정적입니까? 네,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맞지만 다만 이제 만약 그 미 행정부가 그 이제 장비를 추가적인 조치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조금 불안하게 이제 여기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뭐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투자를 하시면 어차피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시장에 충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지금 들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좀 있어서요. 네, 그렇죠. 네. 전체적인 비중이 나오고 이제 매수 시점은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감안하고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접근 전략은요. 네,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 대형 업체들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뭐 관심은 갖고 계시지만 일단 투자는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신 이제 소부장 관련 쪽은 뭐 좀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레거시 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는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HBM3나 DDR5에 대해서 투자는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적자가 그렇게 크게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수처리 센터를 매각을 하면서까지도 지금 뭐 HBM3 아니면 DDR5에 관련된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같이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전장용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자체가 뭐 이제 전장용 반도체를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투자가 계속 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HBM이나 DDR 그다음에 전장용 관련된 그런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HBM, DDR5 그다음에 전장용 차량용 반도체 네, 시장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관심주 좀 알려주세요. 차량용 반도체 전장용 가운데서 눈여겨보는 기업이 어딥니까? 네, 그 중에서는 텔레칩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뭐 차량용 멀티미디어 칩을 설계한 이제 펨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의 비중이 이제 80%가 넘을 만큼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과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SK 이제 AI 반도체 자회사인 이제 사피온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SoC 칩에 대한 이제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뭐 관련된 아다스용 이런 칩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뭐 더불어 이제 현대차와 공동으로 자율주행 뭐 반도체 생산을 위한 협력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면 이런 전장용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후공정 관련된 장비,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HBM3 관련돼서 네. 프로텍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프로텍은 뭐 하는 회사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용 이제 레이저 본딩 장비를 음.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딩이랑 굉장히 중요해지나 봐요. 네. 층층이 쌓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얇게 쌓으려면 또 이제 레이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뭐 소부장 관련돼서도 레이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프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M코어, 그러니까 후 공정 과정으로 이제 뭐 글로벌 회사죠. M코어의 이런 이제 독점 관계로 해서 레이저 본딩 장비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제 독점이 풀리면서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 업체에도 관련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뭐 과거에 TSMC가 이제 레이저 본딩 장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TSMC로의 이제 납품도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뭐 AI 칩이나 뭐 이런 걸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HBM3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수록 레이저 본딩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좀 멀어 있지만 차세대 D램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D램이 뭐 선폭이 10나노 정도가 아마 거의 이제 한계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이것도 이제 3D로 해서 이제 적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뭐 이런 레이저 본딩 장비는 뭐 장기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프로텍이요. 네. 프로텍이고 그다음에 삼성이 HBM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엔비디아로의 납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나마이크론이 확 부상했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이제 후보 공정 그런 이제 패키징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가 뭐 장비까지 대여해 준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뭐 매출 비중은 절대적으로 큰 그런 상황이지만 SK 하이닉스와의 후공정 관련된 패키지도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다 이제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HBM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프로텍 장비 업종이고요. 또 한 기업 있네요. 예. 네, 뭐 원팩 같은 경우도 일단 뭐 후공정 관련된 패키지 이거 관련된 원팩입니까? 원팩, 네. 윈팩, 윈팩이죠. 네, 윈팩입니다. 네. 이름들이 비슷해갖고요. 네, 그렇죠. 윈텍도 있을 거야 아마. 네, 그죠? 윈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려. 네. 네, 윈팩은요. 네, 이것도 뭐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장비다, 장비 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최근 삼성전자의 뭐 HBM3 관련돼서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뭐 최근 주가가 움직였으니까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반도체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아직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의 우려도 있고 핵심적인 건 어쨌든 간에 된 쪽은 HBM. 그다음에 네. 이제 DDR4에서 5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DDR5. 그다음에 전장용, 차량용 반도체는 오늘 이제 텔레칩스만 얘기하셨는데 네. 그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나중에 그렇죠. 시간 되시면 또 그쪽을 또 좀 집중적으로 네, 관련 알겠습니다. 기업이나 동향들을 자율주행 관련해서 네. 조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